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중소기업 지원공헌 더 휴먼 컴퍼니 주식회사입니다. 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의 이익을 담당하기 위해 2016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합니다. 그 메인 강사님은 우리 이명재 부장님이시고요. 저는 서브입니다. 서브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메인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제가 뭐 별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요. 제가 이 비주 슈머라고 하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제 보네요. 비주 슈머를 단어를 만든 지가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픈을 한 것이 이제 8개월 지났고, 보통 비주슈민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한 3, 4월 정도였으니까, 이제 소문이 조금 나려고 하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인 것 같고, 우리 이명진 부장님이 너무 이렇게 대책 없는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뒤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힘들고 이명진 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목표로 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격과 마일리지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요. 마일리지를 가격을 완전히 낮추고 마일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땠든지 최저가니까 마일리지를 드리는 만큼 가격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마일리지가 필요 없는 소비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가격 이 아이템별로 이것은 마일리지가 높아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일리지가 좀 높아지면서 가격이 조금,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마일리지가 필요 없다면 가격이 낮추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템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많은 아이템들이 지금 저희한테 좀 쏟아지는 바람에 지금 고르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아이템은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언뜻 들었더니 전복 업자께서 내가 저거보다 더 싸게 해줄 테니까 해라 라고 지금 왔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지금 행복한 비명을 막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비주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비주슈머라는 이 홈쇼핑도 비주슈머의 일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나가는 것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0년 정도가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산업사회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독창적인 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만이 승리한다. 그리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현상,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 거고요. 못 버는 사람은 더 못 벌 것이라는 것이 지금 지금 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겠지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존 논리와 비주슈머의 논리가 가장 틀린 점이 뭐냐? 이 하나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는
단일 제품을 잘 만들어서 싸게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참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이제까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잘 만들어서 좋은 상품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어떤 것이 제품이 비즈니스를 해준다는 것을 막 외치면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렇게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돼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 제품을 잘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내놨다 하더라도 이것의 생명력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의 한 곳에 귀속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의 비즈니스만을 추구해서 뭔가를 장기적인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존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IT 제품의 차별화는 적어지고 이제는 제품의 차별화가 적어진다는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제는 좋은 것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거기인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결국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져갈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냐, 즉 플랫폼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은 꼭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저희가 비주슈머를 낸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이제 성장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지 않으면 이제까지 있었던 시력 아무것도 아닌 또 다른 시력과 기업 도산이 일어날 것이다. 전체적인 새 판을 짜야 된다. 완전히. 지금 이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제는 5차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상황에서 비주슈머라는 것은 어떻게 한 거냐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1996년에 만났습니다. 1월에 만났고 벌써 21년 됐네요. 이 업계에서 이제까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비전을 여기까지 왔고, 그 변화 속에 몸으로 체험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19년간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작가로서, 비평가로서, 또 칼럼니스트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컨설턴트를 시작한 것은 보상 플랜이죠. 보상 플랜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업계에 21년 동안을 몸을 담고 있으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남들이 안 보이는 게 조금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직접 체험을 했고 직접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을 시켜봤고 하다 보니까 멤버십을 다 구축해봤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미리 다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멤버십 구축, 우리 이용진 부장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다 해주신 멤버십 구축에서 굉장히 커다란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멤버십을 내가 구축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유지해야만 돼요. 근데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네트워크 기업들은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소비를 해서 이렇게 멤버십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이렇게 좋습니다. 보상 플랜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면 이건 우리도 이제는 인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디스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시대에 같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제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대는 그것만을 가지고 인세 소득이라는 것을 창출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하는 것들을 저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비주슈머라는 것을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본 경험, 일단은 먼저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대한민국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법률적인 여러 가지 제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잘못 끼워지면서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올바른 문화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여건상 이 회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도 사업자분들이 필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영 이상한 방향으로 다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분석을 하고 21년 동안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본 것은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뭐냐면 회사가
사업자들에 의해서 또는 회사에 의해서 자꾸 판매 도구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 자체가 판매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소비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소비 그 자체예요. 소비자가 여기서 소비하느냐 아니면 소비하면서 전달하고 이 좋은 소비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소비를 낳고 소비가 소비를 낳아서 소비자들의 집단들이 모여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수익, 광고와 유통의 그 이익을 창출해주는 하나의 소비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안에 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승수의 법칙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인 마케팅이 보이다 보니까 전부 다 소비자들에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보상 위주의 신규 매출이 전부 다 유도가 됩니다. 즉 순수한 소비의 이동이 아니라 이 보상을 제시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다. 내가 리크루팅을 해서 사업 쇼더 플랜을 해서 이 사람을 가입시키면 이 사람이 얼마를 하고 들어오고 매출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많이 모으면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 수 있고 월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보상 위주의 신규 매출 위주로 점점 사업이 흘러가니까 이게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인데 물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바뀌어가요. 체질이 바뀌어가니까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를 해야 인세 소득이 되는데 물동이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지어날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 업계를 등지고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인식이 나빠지니까 기업들이 멤버십을 구축하지 못하니까 점점 어떻게 하니까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보상 위주가 더 세지고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비전을 못 주니까 자꾸 추상적인 비전을 주고 미래에서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외국 사례나 그런 것들에 대한 추상적 비전을 점점 주기 시작하니까 그건 금방 뽀록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외면을 하고 이 인식은 점점 떨어져 있고 왜 이 비즈니스가 사회에서 제가 석사 논문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쓰지 않습니다. 석사 논문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쓴 이유가 이 사업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들어오고 사회 상류층들이 들어와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왜 자꾸 블루칼라들만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점점 인식이 안 좋아지는가.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으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립도 시킨 것이고 점점 그런데 제가 역부족이었던 게 뭐냐면 대중적 인식은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추상적 비전에 의한 스타 마케팅,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것을 내비치면서 손을 들면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분명히 저 사업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지. 그럼 돈 번 사람이 있네. 그 사람만 쫓아가요. 근데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정도의 회사에 이 정도의 제품력 가지고는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는 딱 구조예요.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소수의 수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니 이건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가 이제는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타 마케팅으로 하고 이제는 막 불법도 자행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냐면 현실성이 없다.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세 소득을 얘기하기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회사가 나쁘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는 인세소득을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반짝반짝 벌 수도 있지만 인세소득이라는 것은 이것을 유지시켜놔야 인세소득이에요. 제가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중에서도 저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통장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왜? 서점에서 제 책이 팔려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건 제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 책이 팔려나가는 순간 제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인세예요. 그런데 이 인세소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야기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회사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변질된 것도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비전을 보고 냉정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만 이 현실성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인데 아무리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선택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 그렇다면 그냥 잠깐 걸고 말 거라면 괜찮지만 최소한 인세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멤버십과 매출, 소비가 진짜 일어나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 현실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주슈머 마케팅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간단했어요. 저희 제 아내 얘기를 제가 이제 여기는 방송이 아니니까 한번 할게요. 예, 저희 아내는 IBM에 근무를 하다가 저희 결혼과 동시에 이제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만 키웠어요. 제가 이거를 비주슈머 마케팅을 만들어낼 때 어떤 데다가 잣대를 맞췄냐면 결혼한 지 이제 제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6년 차잖아요. 16년 차 동안 한 번도 어떤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는 아내. 그런데 제가 기준을 어디다 냈느냐. 내가 이 비주슈머를 저희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멤버십을 구축하거나 했을 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스스로. 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와이프를 불러놓고 내가 지금 이번에 만든 비즈니스 모델 이게 너 지금 나가서 이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어야만. 왜냐하면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격상도 그렇고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건을 하나를 판매한다? 뭐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막 정말 막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주고 멤버십 구축해봐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트리플 극소심 A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김소심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야 이 비즈니스는 누구나 나가서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막 이게 올라가는 거 조건. 비주슈머 마케팅이라고 할 때 무작정 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무작정 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자기 친구한테 무작정 혜택을 던져줘야만 이 사람이 얘기를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좋은 제품 가지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신선할 때가 있었어요. 96년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하면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새로운 게 나왔다. 야 봐라. 인센트 36, 3, 1, 3, 9, 27, 30 쭉 얘기하면서 봐라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나요? 다들 보고 저렇게 진짜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다 넥타이 풀어헤치고 다 회사 그만두고 좀 부업한다고 하고 다 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처음에 절대 전업하지 마세요. 부업한 다음에 부업의 소득이 전업을 앞설 때 그때 전업하세요. 다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 급하잖아요. 우리나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 회사에 사직서 내고 다 전업으로 뛰어들 때가 있었어요. 주부분들이 어디 가서 이러한 부업을 하냐 하면서 전부 다 전업 주부에서 전부 다 이 비즈니스를 할 때가 있었다. 신선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정말 예.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안 되구나. 정말 예. 제가 그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부산 세미나 때 제가 그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4개월 전 부산 세미나를 할 때 끝나고 애프터 미팅을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분이 다단계 디귿자만 나와도 몸서리를 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애프터 미팅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제 강의 들은 다음에 하십시오. 끝난 다음에 제가 애프터 미팅을 하고 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다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땠는지 그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들어오셨을 때도 그 친구를 말리려고 들어왔고 그 롯데호텔에 말리려고 들어왔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커피숍에 앉는 순간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앉으면서 뭐라고 하는 걸 정확히 저한테 하는데 절대 속지 말자 이러면서 하는데요. 앉으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 속지 말자 이러면서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 와가지고 웹툰 미팅을 다 끝난 다음에 저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랜노라고 건너편에 그랜노라고 지금 매니저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분이 매니저로 가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걸 잊을 수가 없는 미팅이에요. 이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말로 비전으로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하시면 필드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요. 아니,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역구조. 그러기에는 우리 외부적인 소비자를 공략하는 이 시장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비즈슈머 마케팅의 현실성이 처음에 원웨이였어요. 우리나라는 한 방식이었다는 얘기죠. 기업에서 우리 제품 써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이게 원웨이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미천이 떨어지니까 투웨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쓰세요? 아 그거 쓰세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이런 게 통신 상품,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로 바뀌었어요. 회사가. 그래서 통신 IT 그러니까 물류나 이런 거에 지쳤던 사람이 서비스, 통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왜 획기적이다. 어차피 쓸 거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쓰면서도 소개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우리 물류 안 들고 다닌다. 이런 게 투웨이예요. 투웨이. 그런데 투웨이는 뭐가 되냐면 일반 상품화되다 보니까 뭐냐면 마진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빚 좋은 대사를 듣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많이 해도 그 나이 들어오는 거 그 소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만 보고 들어왔다가 또 실망을 해요. 원웨이, 투웨이 다 섞어도 지금 이 시대가 변화하는 거에서는 완전히 뉴웨이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힘들겠다. 뉴웨이를 찾다가 나온 것이 바로 비즈슈머 마케팅. 우연하게 통신 상품을 가지고 제가 SK텔레콤과 손을 잡으면서 저는 SK텔레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네트워크 안 한다라고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저희 KT, LG가 다 할 거예요. 저희 다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인터넷 들어오면 KT, LG 인터넷 서비스도 시작이 되고요. 이제 기대해 주세요.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SK텔레콤이 들어오면서 제가 SK텔레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대기업이 이 안에 들어오는데 꺼리낌없이 들어오는 문화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 비즈슈머 마케팅이니까 들어오는구나. 자기 상품이 우리한테 손에 들어와서 소비자들한테 건네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공도 없이 하니까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해주는구나. 사인을. 계약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한테 주는 마진까지 얹어 소비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준다고 하니까 그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SK텔레콤하고 계약을 하면서 제가 이거 되겠네. 모든 기업들을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겠네. 그래서 다 서비스를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 생산자와 기업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소비자들도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구조가 생긴 거예요. 현재까지는. 지금 제가 만약에 속도 조절 안 하고 그냥 갔으면요. 한 3주는 됐을 것 같아요. 속도 조절 안 했으면. 근데 오히려 사업자분들이 저한테 속도 조절을 요구합니다. 네. 못 따라가겠습니다. 제발 천천히 좀 가세요. 어떤 그룹에서는 자료 만들었는데 또 내면 또 가는 거죠. 제발 좀 천천히 좀 가시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 뭐 들어오면 그거 하나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겠다. 이거는 사업자분들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속도에서 방향을 바꾸자. 어느 쪽으로? 내실 쪽으로 바꾸자. 이제 시스템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은 정말 시스템 안에 시스템 정비하느라고 일부러 모든 기업들 스탠바이 시켜놓고 잠깐 대기 시켜놓고 퓨월드하고 이제 홈쇼핑 이쪽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속도 조절 안 했으면 한 3주는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되면 지금 스탠바이 시켜놓은 기업들도
또 이게 한두 기업씩 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한두 기업씩 쫙 올라오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참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이것을 하게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이들이 가지고 우리한테 준 마진을 그냥 소비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자들이 우리 휴앤컴퍼니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죠.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멤버십이 되시면 무료 회원 가입이 딱 되시는 순간에 왼쪽에 있는 브랜드의 대리점 사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 대리점가로 소비를 하시게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저희가 내실을 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휴월드라고 하는 솔루션이 지금 개발이 돼서 비주슈미라고 하는 비주슈머라고 하는 잠깐만요. 여기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자, 이 비주슈머라고 한 이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 솔루션에 자, 이 비주슈머를 누르면 이렇게 이 화면이 떠요.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떤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거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대리점들 있잖아요. 대리점들의 아이템이 이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다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 딱 누르면 이 안에서 계약까지 뚝딱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 3줄이면 이 3줄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줄이면 10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앞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은 서비스는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홈쇼핑은 또 홈쇼핑대로 멤버십 하시고요. 또 이거는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면. 네. 그냥 친구 앞에서 돌리시면 돼요. 돌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멤버십 그 기업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너 돌릴 때 이 안에서 하나만 스톱해라. 그렇게 하세요. 막 돌리면 너 쓸 거 있으면 스톱해. 쭉 돌리세요. 스톱하면 그때 딱 스톱하시고 거기서 바로 계약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수익 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자, 소비자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소비자. 그렇죠? 나는 이 기업들을 이제까지는 소비자로서 소비만 하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50개다 나중에. 그럼 50개 대리점을 내가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소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소비를 시키면 나에게 인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 소비가 그냥 순수한 소비자가 아니라 수십 개의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비즈 휴머라고 하는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 소비하는 사업하는 소비자. 소비하는 사업자. 이게 바로 비즈 휴머. 이거는 저의 논리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먹히겠다.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누구나 비주슈머가 되고 싶어 하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비주슈머가 저를 보고 믿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믿지 마시고 논리를 보고 믿으시면 돼요. 이 논리는 소비자가 안 들어올 리가 없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자 홈쇼핑 빼고요. 이거 비주슈밍 하나만 가지고도 혜택을 받으러 이 수많은 소비자가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멤버십이 모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멤버를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젊은 날에 굉장히 비전을 봤던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비상연락망으로만 할 줄 알았던 승수의 법칙을 여기다 적용시켰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선배들한테 혼날 때 저희가 딱 한 명한테 저희가 하숙할 때 한 명한테만 딱 연락을 하면 그 한 명이 3명한테 연락을 합니다. 전화할 때. 그럼 그 3명이 자기가 맡은 3명한테 연락을 해요. 그때 당시 휴대폰이 없었을 때니까 하숙집 전화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30분 만에 뚝딱 해가지고 집합을 해요. 혼나요. 1, 3, 9, 27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연락망으로 했던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에다 적용시켰지?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3명씩에만 전달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는 이것에 제가 매료가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날 수가 있지? 하다가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도 3명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 이거 되겠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이 비주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더 하다 보니까 방송이 나가야 돼요. 방송국을 만들어야 돼요. 더 홈쇼핑 3명은 자 10명, 20명, 30, 100명, 1000명한테 뿌리는데 3명이 안 걸리겠냐 요즘.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3명이 안 걸리겠냐 이거예요. 3명 정도는 회원가입 못 시키겠냐 이거예요. 이 홈쇼핑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누구나 날려서 3명에게 회원가입을 시킬 수 있다면 이건 1, 3, 9, 27, 30, 80일 나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하급수를 현실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멤버들이 다 모여서 그게 나갔을 때 거기서 최저가 한번 빵 때리는 아까 우리 이명진 부장님 얘기하는 대로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현실적인 소비만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면 이왕이면 내가 여기서 비주슈머 혜택 받으면서 돈 벌면서 이 안에서 소비하자는 문화만 형성이 딱 돼버리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저한테. 제가 이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정말 바지가랑이 자꾸 뜯어 말리고 저하고 진짜 평생 그렇게 안 싸워봤는데 무지막지하게 싸운 게 아까 소개했던 저희 와이프입니다. 예, 20년 동안 기반을 쌓아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이 그녀의 눈에는 예, 이기적인 걸로 보이는 거죠. 왜 위험한 걸 하느냐 이거죠. 그냥 안 해도 평생 사는데 문제 없는데 왜 그것을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해요. 아까 우리 이명진 부장님 여기다가 한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제가 가슴에 갖고 있는 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21년 동안을 제가 이 업계에서 있으면서 제가 받았던 서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제 친구들이나 그래도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돌아서 그래도 다른 게 있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 가슴에 어떠한 한이 있는지를 몰라요.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언젠가는 내가 이것이 얼마만큼 기회만 되면 이것이 얼마만큼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인지를 반드시 내가 기회만 되면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21년 걸렸어요. 기회 오는데 뭐 제가 뭔가를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해도 뭐 될 만한 거에 쏟아부어야지 아니면 제가 바보 아닙니까? 예, 그 될 만한 걸 만나기까지 21년이 걸립니다. 비주슈머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되겠다 해서 저는 정말 제 나름 개인적인 약속을 지켰어요. 내가 이 비주슈머를 실현시킬 때까지는 그 어떤 곳에도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교수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분에 한국강사협회에서 많은 애들을 훈련시키는 신분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을 0.001%도 안 남기고 모든 걸 다 올 수 없이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올림픽을 한 전날 올림픽을 한 줄 알았어요. 그것도 식사하러 가서 밥 먹다가 TV에서 오륜기가 그려지길래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올림픽 합니까? 했다가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제가 해보니까 D-1일 내일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올림픽 합니까? 했다가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렇게 어느 별에서 왔니? 하시던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상의 가치를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실현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꿀 수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만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돈 쓸 때 돈 평생 써도
그럴 때 없을 때 제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기부예요. 기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인생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그 근본 자체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이 근본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이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저는 이 비주 슈머 마케팅은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되면 멤버십을 누구나 이거면 이제 홈쇼핑까지 됐으니까 이제 최소한 누구든지 3명은 가입시킬 수 있겠다. 누구든지. 그러면 이게 기업수 보수적으로 해서 멤버십이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이면 한 번쯤 휴행 컴퍼니 회원은 되겠다 하는 논리가 딱 성립이 되니까 이 세상에 제일 센 힘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비자. 소비자 단체가 제일 세요. 소비자의 멤버십이 구축이 되면 법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두고 보세요. 그 멤버십이면 돈 주고도 안 바꿔요. 어느 누구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 멤버십이 구축이 된 이 안에 현실적인 소비만 일어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멤버십이 구축이 된 우리가 이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비전을 줬던 게 뭡니까? 단골 레파토리가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 구축이 되면 수많은 기업들은 이 소비자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내 상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혜택을 주러 이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근데 정작 뭐예요? 멤버십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 안 된 거고, 구축을 해놓는 방법이 그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멤버십은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 비주 슈머는 보니까 멤버십이 구축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멤버십을 구축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구축이 되는 거니까 손을 잡아도 하등의 인식이 안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비주 슈머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멤버십 구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매출 소비가 일어나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좋은 씨앗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을 깨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은 회사가, 돈 많은 회사가 보상 플랜 잘 만들어서 좋은 상품 갖고 나오면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데 이것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깨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완전히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플랫폼 개념으로 바뀌어서 회사가 이 플랫폼 안에다가 모든 상품을 먼저 놓을 테니까 거기서 같이 소비하시고 같이 유통하세요. 지금은 이 아이템들이 하나하나가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보세요. 이제 SK텔레콤 하나 단수였던 게 복수로 늘어났죠. 이제 늘어나죠. LG 플러스 KT로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SK 브로드밴드까지 이제 다 들어오면서 이제 이사 서비스도 처음에 하나 했던 게 나중에 되면 이제 다 복수로 갑니다. 예, 어떤 서비스도 다 복수로 가요. 보세요. 저희가 이제 전복 하나 하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싸게 해준다고 다른 업체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벌써 전복도 복수예요. 네, 전복도 복수로 갑니다. 이게 플랫폼 전쟁인 거예요. 이게 플랫폼을 해놓으면 기업들끼리 알아서 이해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왜? 누구한테 선택받으려고?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으려고. 이걸 이용한 비즈니스가 바로 비주 슈머 마케팅이고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 비즈니스? 자, 이 회사에서 이런 좋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지금 최고의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멤버십을 다 구축해놨어요. 근데 진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더 좋은 상품이 계속 나오는 시대잖아요. 가격도 똑같은데 함량도 더 들어가 있고 더 좋아.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상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파트너들에게 야, 이거보다 저게 더 좋아, 적었어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계속 이거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면 경쟁력이 어디서부터 떨어질 거예요. 소비자들은 다 아는데요. 인터넷 클릭 하나라고만 해도 온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상품들의 정보가 계속 쏟아지는 이 시기에 그걸 볼 줄 아시는 사람 분이 네트워크의 기존 개념으로는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았어요. 그래서 왜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문화가 나와요. 플랫폼은 그것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복수들을 여기에 다 넣어요. 정보를 듣고 더 좋은 게 저기 나왔다 그러면 또 거의 쫓아갑니다. 이런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럼 끝이. 그래서 여기서 선별해서 유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휴앤컴퍼니에 귀속이 되셔서는 안 된다. 플랫폼, 이 비주슈머라는 플랫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지. 휴앤컴퍼니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런 개념을 인지해야지. 아직까지 그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회사의 제품과 보상 플랜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저는 조금 근데 이게 좀 깨지려면,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깨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뭐하기 뭐하지만 당해봐야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체험해보면 이게 왜 한계가 있기. 아무튼 비주슈머 마케팅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저는 이 비주슈머 마케팅을 이렇게 플랫폼 전쟁을 해야만 실질적인 경쟁력과 기술력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볼까요? 만약에 비주슈머, 혜택, 홈쇼핑 이런 거 다 빼고 나도요. 나중에 다 빼고 나도 그래?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로 한번 붙어볼까? 해도 자신 있어요.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로 한번 붙어볼까? 너희들 중에 최고 좋은 제품들 쫙 나열해봐. 우리도 한번 그러면 선발 국가대표 딱 해가지고 내가 나열할게. 그리고 제품 대 제품들을 딱 나열했어요. 자, 옆에다 보상제도 만들어놔봐. 보상제도 대 보상제도. 이렇게 해도 자신 있어. 왜냐? 비주슈머 자체가 그 경쟁력을 만들어요. 지금 기술력들 주는 거 보세요. 지금 기대하셔도 좋은 게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기술력들이 입이 척척 벌어지는 기술력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저는 믿었어요. 이 비주슈머는 기술력들이 모이겠다. 이건 모이겠다. 왜? 소비자 멤버십은 어느 누구든 탐을 냅니다. 어느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모이겠구나. 그렇게 멤버십을 한번 우리가 구축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무너지지 않는, 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멤버십. 자, 이것은 제가 휴앤컴퍼니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미래에 대한 걸로 비전을 주기를 싫어요. 왜? 이 업계는 너무 그것 때문에 멍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저 기업들이 소심해가지고 50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앞으로 늘어날 때 30개, 50개 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막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 비전 주는 걸 되게 싫어요. 좌표만큼 내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것만큼 이거 갖고 비즈니스 해야 된다. 앞으로 될 거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가지고 비전을 먹기가 진짜 비전이다. 그래서 지금 좌표만큼 지금 현재만큼만 가지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주슈머의 논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전략상품분들 이렇게 세상을 다 담고 있다는 거. 자, 이제 보상 플랜. 보상 플랜은 저희는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시스템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브레이크어웨이 시스템이라든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바이너리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게 이해가 안 가냐면 회사 오너가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자분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게 바이너리 시스템은 사업자가 만든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유래를 아시면 제가 보상 플랜을 가지고 학위 논문까지 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상 플랜을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의 플랜을 요 한 장의 표만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위에 있는 네 가지의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이브리드, 이 밑에 있는 이것은 보상 플랜을 운영하는 하나의 운용의 묘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종류를 이런 거를 섞어서 다 요즘에 만들기 때문에 전부 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방식, 복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들은 어떠한 성향을 띠고 있냐면 브레이크어웨이는 여러 개를 하면서 이것은 차액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급마다 판권의 자격이 있어서 10%, 20%, 30% 이렇게 내가 만약에 직급이 높은 직급이라 30%의 자격 요건을 가지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격이 낮으면 이 사람은 10% 자격. 그러면 이 사람이 10,000원의 매출을 올리면 나랑 이 사람이랑 얼마의 차이가 나죠? 20%의 차이가 나면 10,000원 매출을 올리면 2,000원만큼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차액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직급이 돼서 30%가 되면 독립, 그래서 브레이크 어웨이, 독립을 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식을 설명을 간단히 브레이크 어웨이 시스템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내가 30% 자격이 있고 10%, 20%, 30% 이렇게 자격이 있으면 여기서 매출이 올라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20%의 차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의 매출이 올라왔다 하면 거기에 20%인 2,000원만큼이 나에게 들어오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0%의 차익이고 여기는 동급이죠. 그럼 이걸 브레이크업에 독립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매출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를 가지려면 여기 말고 다른 매출이 얼마만큼 자격을 유지하면 어떻게 주겠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일을 하면 더 적어지고 그래서 브레이크어웨이 시스템은 고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다들 언젠가는 이게 30에서 다 독립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에 수당이 되게 적어지겠죠. 받을 수당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라인을 펼쳐야 되죠. 이게 뭐예요? 기업이 너 돈 벌려면 끝까지 새롭게 펼쳐. 이게 바로 브레이크어웨이. 그래서 기업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브레이크어웨이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게 브레이크어웨이. 이것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유니레벨이에요. 유니레벨은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 1대 매출의 몇 퍼센트, 2대 매출의 몇 퍼센트, 3대 매출의 몇 퍼센트 되게 쉽잖아요. 그죠? 되게 쉬워요. 한 줄만 돼도 퍼센테이지를 줘요. 매출만 일어나면 뭐 이런 거 복잡하게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유니레벨.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있다가 이 쉬운 유니레벨로 다 바꿨어요. 바꾸면서 예를 들어 뭐 1, 2, 3, 4, 5, 6, 7대까지 준다든지 몇 대까지 준다든지 이렇게 유니레벨을 줍니다. 그렇게 굉장히 쉬운 플랜을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괜찮았냐면 이게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냐면 보통 이게 예를 들어 뭐 세 라인이다. 그러면은 3, 9, 27 이게 이렇게 계산하고 나가잖아요. 3명씩 꽉꽉 찬다 그러거든요. 보통 1, 3, 9, 27, 81, 2, 4, 3, 729, 2, 1, 8, 7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처음에 1, 3, 9 이렇게 될 때는 별로 큰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의 수익 계산을 할 때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정도면은 어떻게 돼요? 한 4,000여 명 되거든요. 약 4,000여 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그 4,000여 명이 넘는 사람 곱하기 예를 들어 뭐 이 회사의 유지하는 10만 원이다. 곱하기 10만 원을 딱 해서 거기에 퍼센테이지 딱 계산하면 보통 막 몇 천만 원씩 나오고 수억씩 나와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비전을 사람들이 우와했어요. 이게 쉽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데이터가 나온 게 예를 들어 7대 4천 명이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5%의 인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 한마디로 4천 칠 때까지 꽉 차면 4천 명 정도인데 5%면 4, 5, 20, 200명 정도가 칠 때에 차는 게 평균이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곱하기 10만 원씩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뭐 7단계까지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안에 차이는 평균 200명 정도면 사업 잘하신 거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예. 그렇게 하니까 유니레벨이 별로 그렇게 실효성을 못 느끼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유니레벨이었다가 이제 매트릭스 시스템은 저거는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이미 판명이 났고요. 뭐냐면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누가 리크루팅을 하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순서대로 빨려요. 다 순서대로. 처음에 막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어. 왜? 자기가 리크루팅 안 해도 위에서 리크루팅해도 밑에서 다 깔리니까. 근데 이게 조금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쫙 내려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의 2개 깔리려면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깔리고 나서 또 하나 또 다 깔리고 나서 또 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쭉 내려가니까 나는 막 10명씩 리크루팅을 했는데 내 밑에 아무도 없는 거야. 한참 기다려도 하나 내려올까 말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짜 심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리크루팅 안 해서 깔리니까 아무도 리크루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이 형성이 안 된다로 이미 딱 치부되어 있는 것이고, 예. 마지막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짜졌기 때문에 좀 더 사업자들이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사업자 입장에서 만든 게 바이너리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70% 이상이 바이너리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처음에 나오면 사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플랜이 바이너리다 보니까 바이너리 시스템을 해요. 그런데 바이너리 시스템이 안 좋아서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평균 수명이 생존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회사가 무너진 회사들의 대부분이 사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이너리를 쓰니까 바이너리 회사가 제일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이너리 시스템을 그거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줄을 어떻게 맞추냐? 두 줄을 비율을 맞추고 힘들. 두 줄 맞추고 세 줄짜리는요, 5줄짜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시스템이 바이너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공유 분배는 리더십 어떤 자격이 되는 회사 총 매출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고 메가 매칭은 내가 전달한 사람이 수당을 받으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내가 또 받는 그런 매칭 수당. 개인 매출은 뭐 개인 매출대로 직급 성취를 달성했을 때 일시불로 받는 수당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후원, 내가 추천을 많이 했을 때 추천 보너스를 받는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에 혼합을 시켜서 마케팅을 짜는 거죠. 그 보상 플랜을 짜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너리의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바이너리의 경쟁력은 다른 게 없이 이런 거예요. 일단은 간편해요. 여러 개의 라인을 할 필요가 없이 2개의 라인.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 만든 플랜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여러 개 하게끔 만들어주지 말라. 딱 2개만 키우면 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렇게 해서 바이너리 시스템이 나와요. 2개. 그리고 누적. 왜 매월 1월 1일만 되면 그 전달에 그 생고생한 게 제로가 되냐 이거예요. 네. 이거 내가 이쪽 하게 되면 이쪽 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평생 누적시켜줘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서로 맞춰져서 남은 것은 다음 달부터 2월 시켜서 나한테 보상해줘라.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에 그죠? 그리고 협업이라는 것은 2라인밖에는 못하니까 3번째를 하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내려가야 돼요. 10개의 라인을 브레이크어웨이 시스템이나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10개 개인이 돈 벌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바이너리 시스템은 2개 빼놓고 나머지 8명은 이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야 돼. 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협업과 상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바이너리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뭐냐면 단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100만 단계 밑에서 매출이 올라와도 이건 다 내 매출이고
그런 이러한 무한대로 인정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이너리 경쟁력이고, 이것으로 이제 큐플랜의 경쟁력을 따져보면 일단은 다른 데 없는 비주슈밍 보너스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상 플랜이 하나고 저희는 휴플랜 안에 또 밖에 뭐가 있습니까? 각각 회사들이 제공하는 비주슈머 서비스 상품들에 대한 보상이 다 각각 다 따로 있잖아요. 예,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초기, 중기, 장기적인 그런 밸런스를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에 시작을 하면 비주슈밍 보너스를 받고 또 추천 보너스. 지금 현재 추천 보너스는 제가 대한민국 플랜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제일 센 것 같아요. 추천했을 때. 왜 이것을 굉장히 이거 시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아무리 명분 있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다봐라 라고 하면 지금 당장 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초기 쪽에다가 조금 포커스 좀 해놔야 되겠다. 추천 보너스 비주슈밍, 중기 보너스는 소실적 15%를 갖는 후원 보너스, 매칭 성식 보너스, 장기적인 이러한 보너스들이 밸런스가 맞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비전 개념은 이거 하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려면 저거 하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 보너스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버리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하게 되면 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밀려 올라가는 플랜이 해야 되는 게 바로 디비전 개념. 그런 거. 멀티 매칭. 이 멀티 매칭을 제대로 아시면 저희 비즈니스를 저희 비주밍 사업으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저 보너스 하나만 보고 내가 이 사업 결정했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게 바로 멀티 매칭 보너스예요. 저희 멀티 매칭 보너스가 어떤 게 멀티 매칭이죠? 추천 매칭. 자, 왜 제가 이 멀티 매칭이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 휴행 컴퍼니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데 내 직접 추천자 있잖아요. 직접 추천을 한 몇 명 정도 만들 자신 있으십니까? 50명? 100명? 진짜요? 진짜 이렇게 많은 자신 있으세요? 직접 추천자. 저는 이것은 이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가 맞거든요. 네. 근데 비주슈머는 안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했지, 못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혜택 주면서 회원가입 시키는데 내가 직접 추천할 수는 있잖아요. 회원가입 일단. 그러면 그 회원가입이 된 사람이 나처럼 사업자로만 변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도 이제 사업자로 변한다는 그 사람도 이 보너스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변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초창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들어질 때 그랬어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처음에 미국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마케팅을 처음에 회원가입만 무료 회원가입만 시키면 계속 관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된다 하니까 소비자에서 점점 부업자가 되고 점점 사업자가 돼서 수당을 받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됐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 현상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 네트워크 시장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회원가 이것도 막 왠지 막 이렇게 해갖고 회원가 일단 해놓고 막 지켜보다가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나와요. 그 마음만 먹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50명, 100명도 진짜 내직 추천을 만들 수 있고 줄여서 진짜 마음 먹으면 10명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10명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그 10명 내가 본인이 직접 추천을 10명을 하는데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10명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10명의 직접 추천을 하게 되면 이들을 예를 들어 아들 또는 딸이라고 해볼게요. 직접 내가 했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또 10명씩에 한다 그러면 손자 때는 몇 명이 나오죠? 100명이 나오죠. 이들이 10명씩 한다 그러면 증손자, 증손녀 때는 1000명이 나오죠. 자, 이들은 또 이렇게 해서 후원수당을 받게 된다.
했을 때 이 10명이 후원 수당을 받을 때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 금액의 40%는 40%를 뺏어서 갖는 게 아니라 40%의 10명이 1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러면 40%면 뭐예요?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뺏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들은 또 손잣대에서 이들이 수당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또 나한테 들어와요. 또 이 1000명이 받는 수당의 20%는 나한테 들어와요. 이것은 그러면 이게 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당을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이 보너스만 원을 가지고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비주슈머 마케팅이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들어진 시절보다 더 파워풀하다, 몇 배 이상은 파워풀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엔 전부 다 거의 다 이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었어요. 브레이크웨이 시스템, 혼자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 유니레벨로 갔다가 그런데 이런 강력한 매칭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진화해서 이런 플레이어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이 제대로 이것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이거는 정말 파워풀한 플랜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비주슈머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비주슈머 마케팅이 출범을 한 지가 정확하게 이제 8개월째 접어들었어요. 내년 8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정말 여쭤볼게요. 내년 8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내후년 8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보입니다. 이 홈쇼핑이 나온 다음부터 급물살을 탈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방송하는데도 이제 두 번째 방송하는데 정말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근데 원리를 보면 금방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럴 때는 저는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전산실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왜요? 우리 엄마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인데 다른 나이에 가입이 돼 있어요. 내 친동생인데 가입시키려고 갔더니 이미 다른 쪽에 가입이 돼 있어요. 저희 어쩌지 못합니다. 어쩌지 못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인맥 여러분들께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른 데 쓰시는 에너지를 조금 자제하시고 지금은 멤버십을 구축하시는데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동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가치를 전달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꿰뚫어 보시고 사업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아시면 좋은 게 지금 제일 그나마 정보를 줘가지고 제일 성공률이 높은 게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가 하는 강의라고 합니다. 그 2시 생방송 유튜브에만 그냥 전달하기 좀 뭐하면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휴엔 컴퍼니 쳐가지고 정말 나하고 약속만 하자. 그 강의 딱 집중해서 한 번만 보고 나하고 전화하자라고 하셔도 네트워크의 내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만 보고도 잠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제 홈쇼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믹싱이 되면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엔 컴퍼니와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계획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플랜 아닙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계획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휴앤컴퍼니는 우리나라에서 인세 소득의 시절을 반드시 시절을 시켜보겠습니다. 단 지금은 휴앤컴퍼니 이 비주슈머의 원년입니다. 원년이고 이제 점 하나 찍었어요. 절대로 지금 현재 휴앤컴퍼니에 지금 되어진 이것을 보시고 비주슈머를 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점 하나 찍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물동이 비즈니스로 생각하신다면 바로 앞에만 내다보시는 거고, 장기적인 플랜을 보신다면 이것을 함께 손을 잡고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대중화될 것이다. 그리고 단지 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고 단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이 우리나라의 불평등, 이렇게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불평등,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을 또 대기업 종속지대로 되어 있는 이것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뉴 컨슈머리즘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소비자 인식으로, 새로운 소비자 문화로 분명히 잘해야 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 동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